안녕하세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계약은 디자이너하고 클라이언트가 함께 체결하는 것이지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로 매너를 갖추고 존중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이런저런 조건을 내가 어떻게 요구하지? 까다롭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협상과 계약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물론 협상과 계약을 할 때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계약 조건을 잘 살펴보고 잘 생각하고, 그리고 잘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넉넉하게 가질 수 있다면 좋은 협상과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간단한 일상적인 말이지만 좋은 협상, 좋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한테 하면 좋은 말 3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디자이너는 자신이 단순히 난 을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도대체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도급 계약이나 용역 계약에서는 디자이너는 난 수급인, 공급자, 외주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수익 분배 계약에서는 나는 정산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지, 정산권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작권 계약에서는 나는 저작자야, 저작권자야, 저작권 양도를 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지요. 이때 디자이너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어느 범주에서 하는지 그것들을 정함에 따라서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며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하면 좋은 말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메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때 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디자인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회의를 하기 마련이에요. 이때는 말, 즉 구술로 이야기가 흘러가지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의견도 보태고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모호해지거나 지나치게 이렇게 폭넓어질 수 있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조건이 불분명해진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조건은 적어도 간단한 문서로 기록해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라는 거예요. 이때 디자이너가 꼭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당연히 계약 기간, 대가 금액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어떤 목적물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 내용을 이메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주를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명료한 과업 지시서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개인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한 경우에는요, 특히 문서로 기록이 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두 미팅으로만 하지는 말고 이메일이나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디자이너가 하면 좋은 말 2번째예요. 저희는 통상 이러한 기준으로 일을 합니다 라고 먼저 가이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요, 어느 디자인 업체, 어느 디자이너하고 일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업체가, 이 디자이너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죠. 디자이너들은 내 업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용인된 수준과 나의 업무상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 업체는요, 몇 단계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말하면 클라이언트들도 이런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명확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다 그 업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디자이너가 말하면 좋은 3번째 한마디, 바로 견적서를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견적서는 디자인 계약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절차와 내용을 일일이 말로 하면 시간이 많이 들죠. 이제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 수준은 견적서 단위로 만들어 두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일부로 포섭해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견적서를 사전에 교부를 하고 계약서를 쓸 때 첨부 문서로 해서 붙여놓으면 계약 체결의 근거로 견적서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한테 하면 좋은 말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클라이언트도 나는 단순히 갑이지 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도급이나 용역 계약에서는 나는 도급인이야. 난 수요자지 발주처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수익 분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나는 파트너, 정산권자니까 또 정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작권 계약을 할 때는 나는 저작권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혹은 저작권을 받은 사람, 즉 양수인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떤 조건에서 디자인을 납품을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 금액을 얼마나 지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납품된 디자인을 내가 사업 범위를 진행할 때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잡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클라이언트가 하면 좋은 말 첫 번째예요. 저희 측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지요. 저는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디자인 법률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과 소송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좋은 인상을 남긴 클라이언트들은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디자인 업체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분쟁을 달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분쟁이 항상 잠재가 된 상황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그 주요 조건들이 도대체 뭐였을까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좋은 이야기 하면서 아유 이 디자인 좋아요 하하호호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약을 체결해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약서가 있든 없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계약의 주요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이었는지 디자인 업체도 마찬가지고 클라이언트도 서로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업체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무한 루프의 상황으로 빠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요지를 먼저 근로해서 주고, 디자인 업체 입장에서는 이 요지를 읽어봤더니 내가 이 의뢰를 과연 받아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할 기회를 주는 클라이언트죠. 가능하신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회신을 해주세요. 저희가 희망하는 회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하면 좋은 말 2번째예요. 저희도 표준 계약서를 검토를 해봤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업체 사정에 맞춰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발주량이 많은 회사들은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계약서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업체에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쓰는 계약서가 어이구 싶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말 좋은 클라이언트는요, 좋은 거래 조건, 공정한 거래 조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보다 더 좋은 디자이너와 더 좋은 디자인 업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지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표준계약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아, 이 기준이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는구나. 통상의 디자인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입장에서 우리 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용에 맞게 그 필요한 조항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또 혹은 필요에 맞게 수정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클라이언트가 하면 좋은 말 3번째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통상의 기준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예외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은 조건이나 과업 지시서, 기존에 개발한 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반영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문서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구술회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응용 버전의 말을 소개해 보면요. 논의한 내용은 저희 측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논의한 내용은 비밀로 잘 지켜주시고 차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를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매하고 또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열린 상태로 남겨둘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라이언트 그리고 디자이너 서로가 곤란할 때 하면 좋은 말이 있어요. 계약은요,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체결하는 것이지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까 애매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시간이 필요하죠. 정말 단순한데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일주일, 2주일 정도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토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신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시간을 버는 거 중요하죠? 무언가 서로 곤란한데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런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이거 별도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한 달 정도 걸려서 일을 하는데 이걸 일주일, 2주일 내로 해달래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난이도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요, 우리가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요. 특이한 업무라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추가 대금이나 감경된 금액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표준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조건이 잘 안 맞아요. 우리 업체의 기준과 저쪽 업체 기준이 서로 알기 어려워요. 그때는 정말 좋은 참고 자료가 있죠.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준계약서 그리고 해설집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가이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업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조율해보고 어떻게 양보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좋은 협상 과정이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클라이언트 입장하고요, 디자이너의 입장을 상호 고려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또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남길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바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디자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